네, 안녕하세요. 4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김주현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성금요일로 대부분의 시장에서 증시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건너뛰고요. 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미국장은 나흘만 열렸죠. 이 나흘간의 거래일을 되돌아보면 하루 반짝 오른 이후에는 대부분 조금 밀리는 양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수익률도 한 주 만에 다시금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어요. 반등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연속성 있는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구간. 이번 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4월 20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많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주말에 낮 기온이 굉장히 많이 좀 오르더라고요. 오늘도 낮에는 좀 더운 것 같은데 근데 또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또 약간 선선한 느낌이 맞습니다.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가 빨리 뜹니다. 맞아요. 빨리 뜨고 늦게 져요. 맞습니다. 네, 아주 길어진 하루 그 안에서 우리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월요일 아침 시작하기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주제들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일단 올 들어서의 시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안에서 그래도 괜찮았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은 구간,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는 변화가 좀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실적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올 들어서의 시장을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불확실성, 변동성 그렇죠. 이런 것들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그래도 스타일별로 괜찮았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나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게 분명히 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게 이제 지난 한 3개월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제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전과 후로 좀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월, 3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세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꽤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 특히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은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 관세와 관련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의 상호 관세를 예상을 했지만 이게 보편 관세가 이제 10%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이제 20%가 훌쩍 넘어가는 상호 관세.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 관세가 10%가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 중국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네,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지금 뭐 100%가 훌쩍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시장이 예상을 했던 시나리오 상에서는 만약에 이제 전 세계 보편 관세 10% 그리고 중국 60%일 때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약 20%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시점에서 한 13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 이 평균 관세는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의 10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현재 미국은 글로벌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강세를 보이는 게 있어요.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서 이 변동성이 그래도 조금 적게 노출되는 그런 업종, 기업들을 묶어놓은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지금 위에 있는 거네요. 저 위인데 그래 봐야 올해 들어서 0.4%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하나의 스타일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다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스타일 투자 전략별로 이제 나눠 본 건데 네. 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시가총액 순으로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또는 자사주 매입과 같은 뭐 주주 환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이런 스타일별 투자 전략들을 이제 동등한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지표가 이제 유니버스 지표가 있는데 이것도 올해 들어서 12% 넘게 그러네요. 하락을 했죠.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저 변동성 투자 전략 자체가 이런 변동성 확대 장세에서는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그나마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래도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면 약간 보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 과거에 저희가 이제 이런 위기 상황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이 저변동성과 관련한 투자 전략은 꽤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계속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해드렸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달러의 약세라든지 또는 미국 내 자산에서의 펀드 플로우나 이런 현금 자산들이 계속 좀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약간 다른 대체주사로 떠오른 게 유로입니다. 달러 대비 통화를 봤을 때는 그래도 유로가 올 들어서 좀 선방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유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일본 엔화, 그리고 네. 이제 다른 하나는 금,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워낙 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약간 쏠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 미국 예외주를 얘기하면서 미국에 대한 쏠림,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한 이 쏠림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유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유로 달러의 움직임과 그리고 독일 국채와 미국 국채 2년물의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과거부터 유의미하게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였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유로가 강세로 갔을 때 독일과 미국의 2년물 국채 스프레드는, 2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어떻게 보면 축소되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되죠? 스프레드가 벌어졌잖아요. 네, 네.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약간 이 거리가, 갭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거는 향후에 보면 뭐 일단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여기서 다시 뭐 금리를 더 올린다거나 뭐 그럴 여지는,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긴 네, 하지만 네. 뭐 그렇게 가기는 좀 쉽지 않죠. 그리고 ECB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7회 연속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뭐 미국보다는 이제 유럽 쪽에서 좀 더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 자체가 좀 더 벌어지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 유로화 약세 요인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과 이런 다양한 좀 상황 속에서 보다 보니까 유로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어느 시점에 방향을 바꿀지는 몰라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유로가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향후에 약세 요인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는 지표들이 시장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 좀 체크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객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는 유로화의 강세가 지속되기만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저희가 늘 쏠림에 대해서 경계를 하죠. 뭐 달도 차면 기운다는 얘기를 하듯이 유로화 역시도 일단은 쏠림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방향이 변화할 여지는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였던 리스크에 대한 선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으로 조정을 좀 받은 구간이다 보니 이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도 해요. 다만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실제 시장 내에 있는 투자자들의 소프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뭐 주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전미 개인 투자자협회에서 나오는 투자자들이 향후 6개월 동안 시장 심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네. 대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불리시,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반등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에 대한 전망보다는 약간 약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지배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뭐 미시건대라든지 어떤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리테일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전문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히 취약한 심리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매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프런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하잖아요. 그 서베이에서도 보면 결과가 상당히 지난 매달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2월, 3월, 4월 지금 데이터까지 봤는데 매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번.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손해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비중이 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물어봤어요. 올해 어떤 투자자가 가장 각광을 받을 거 아니냐, 유망하냐라고 했을 때 대답자 중에 50% 절반은 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는 뭐냐면, 자 그러면 위험 자산과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위험 자산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채권이라고 네. 하는 게 있죠. 이걸 대표하는 게 미국에서는 SPY, S&P 500을 추종하는 ETF라고 하는 게 있고, TLT라고 하는 ETF 같은 경우는 미 국채 20년물 이상 장기채에 장기물. 투자하는 네. 채권 ETF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율을 보통 이제 저희가 보면서 이게 시장의 심리가 지금 위험 자산 쪽에 좀 더 쏠려 있느냐 아니면 안전자산 쪽에 쏠려 있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만약에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즉 증시에 대한 베팅을 계속해서 베팅이 계속 증시가 우상향할 거야라고 계속 베팅하는 이 비율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어떻죠? 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고점을 찍고 꺾기 시작해서 네. 일단 현재 좀 꺾여 있는 상황이고, 지난 그 4월 중순께 툭 빠졌다가 축 올라온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4월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 연기하겠다. 이 트럼프 풋이 나왔을 때가 네. V자 반등이 바로 나왔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난주 후반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증시가 뜨뜻미지근한 맞아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색깔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 상황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시장이 방향성이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자산 쪽에 대한 강한 베팅 또는 뭐 안전자산에 대한 강한 베팅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약간 눈치 보기가 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앞서 보여드렸던 세 번째 주제였죠. 실적 그리고 변동성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관세 관련 이슈가 확 거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뭐 어쨌든 리스크 회피 심리는 여전한 상황, 주가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적이 중요한 변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이 다만 뭐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뭐 지금 기업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뭐 S&P 500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희가 미국 내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게 뭐 러셀 2000 또는 러셀 3000 네. 이런 지수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보면 약간 앞서 제가 이제 불확실성의 증시가 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앞단에 있는 게 바로 관세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는 시각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 또는 뭐 고용과 관련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당장 하지 못할 경우가 꽤 많다라고 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전체적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과거처럼 맘 놓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축에 또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 좀 더 소비를 스마트하고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여행도 엄청 뭐 마음대로 편하게 가지 못할 거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줄일 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네. 소비자들이 항공권 지출에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래프인 건데, 네. 지금 이거는 최근 91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한 3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한 건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2월 중순부터 쭉 계속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계속 마이너스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4대 메이저 항공사들이 있죠. 뭐 지지난주부터 실적 발표를 한 뭐 델타 항공이라든지 네. 또는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이제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할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거 사우스웨스트 항공, 요렇게 네 개를 보면 이 항공사들이 지금 매출 추정치 자체가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 네.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제가 또 추정을 해볼 수 있냐면 비행기 예약 편수 있잖아요. 비행기 예약 편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준비한 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저 이렇게 줄선으로 되어 있는 게 7월 말이에요. 7월 말이면 여름 성수기 피크잖아요. 그렇죠. 네, 피크인데 지금 그 위에 있는 그래프와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면 한 달 전과 현재의 그래프입니다. 한 달 전 대비로 봤을 때 예약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들. 그러네요. 지금 앞으로 한 4월부터 전주 기간에 계속해서 예약 편수가 좀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4대 메이저 항공사들의 올해 예상되는 승객 매출과 관련한 부분도 최근 들어서 급감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이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저희가 현재 뭐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소비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제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고 도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관세가 걱정이 돼서 소비자들은 또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일 수밖에 없을 테고, 또 뭐 그러하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도 걱정되고 관세가 어떻게 될지도 걱정되고, 뭐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라고 봐야 하겠네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앞서 네.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어닝스콜이라고 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여러 이제 멘트들을 남기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주요 인사들이 발언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좀 더 많이 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빈도를 막 세죠. 그렇죠. 빈도를 세죠. 이제 그 중에 관세와 관련해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죠. 네. 보시다시피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보면 그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그러네요. 보이고 있다. 이거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동일한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미국 경제정책이라든지 또는 미국 또는 글로벌 전체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뭐 이런 관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당장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뭔가 서도 뭐 탁탁탁 찍어내듯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2, 3년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산업의 트렌드 자체가 AI 쪽에 많이 좀 기울어져 네. 있잖아요. 이 AI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관심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 그림을 통해서 네. 볼 수 있듯이 약간 이제 뭐 매 분기마다 약간 들쑥날쑥한 모습은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평균화 시켜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러네요. 수준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 AI를 향후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든지 또는 차세대 사업 모델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관세로 인한 전반적인 위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는 하지만, 뭐 다 어려울 때 또 다음 기회를 찾는 게 기업인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해서 이제 AI,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 꽤 많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볼 수 있네요. 이번 어닝 시즌에도 뭐 관련된 포인트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번 주에 신경 써야 할 거 변동성이라는 변동성이죠. 얘기를 주셨는데, 변동성 지수 저희 이제 빅스라고 부르는 게 지난주에는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지난주에 떨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4월 3일, 4일 이때가 아주 절정이었죠. 네.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거의 60선까지 이제 가기도 했었으니까요. 맞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종가 17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30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29점 뭐 얼마에 이제 네. 끝났는데, 이렇게 보면 고점 대비 한 5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기도 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위클리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위클리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전에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건 4월 23일 이번 주와 그리고 4월 30일 예정되어 있는 위클리 옵션 만기에 최대 이제 미결제 약정이 어디에 가장 많은지, 그리고 그 행사 가격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실제 지난주 16일과 그리고 9일 날 이미 만기가 도래했던 이 위클리 옵션의 행사 가격, 최대 행사 가격을 보면 이게 지금 다 빅스가 아무래도 30, 40 이상에서 네.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콜 옵션, 그러니까 기초 자산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옵션 가격이 상당히 크게 행사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가장 많은 미결제 약정이 있는 행사 가격이 50이에요. 네. 지금 30이잖아요. 네, 30인데 50까지 올라갈 걸로 베팅하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뭐 관세가 여전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또 시장이 계속해서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는 한 꼭지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 내에서는 이걸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꽤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 상황이어서 좀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30일 날 그 방금 보셨던 화면 중에 위클리 옵션 만기에 가 보면 그 행사 가격 자체가 다시금 뚝 떨어지는 모습을 그러네요.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좀 아.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시장은 좀 보고 있는데 여러 요소들을 좀 저희가 같이 좀 체크해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요 하나만 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하기는 그럼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변수들이 녹아 있는 게 또 이제 옵션 시장에서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여드린 거죠. 변동성이 커질 만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관세 관련한 협상의 진전 여부 여기에 이제 연준 의장의 안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네, 시장은 아니, 좀 네.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열어두고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시각에서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뭐 이벤트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는 내구재 주문이 공개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뭐 홍콩, 호주, 영국, 독일 증시 부활절 휴일로 휴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경기동향 보고서였죠. 베이지북이 공개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되기도 해요. 앞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뭐 아메리칸 항공 실적 발표 있다는 얘기 드렸는데요. 이번 주 이외에도 테슬라, 로키드 마틴, 버라이즌, IBM, 머크, 프리포트 백모란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챙겨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데일리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